이스라엘과 이란은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이란의 레슬링 선수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잘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기권합니다. 이건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 갑자기 완전 경천 동지할 일이에요.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2부 순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가 급등, 이게 이제 중동에서 이제 역할론이 점점 더 나오면서 중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아주 최근 들어서 특이한 현상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중동 지역을 막 순방하거나 또 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 협상 굉장히 신경 쓰면서 좀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나쁘냐? 근데요, 79년 이후부터 나빠진 겁니다. 그럼 팔레비 왕조가 네. 이 바로 분기점이 된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승인했잖아요. 이란은요, 이슬람이 압도적인 나라, 무슬림이 압도적인 나라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승인했어요. 국가로 승인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53년 이후부터 79년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안보, 경제, 특히 이 안보 문제에서 밀접하게 협의를 했었고요. 양측의 정보기관들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그런데 79년에 어긋난 거죠. 그럼 79년에 어긋난 거는 왜 어긋나느냐? 79년에서 이란의 혁명체제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체제고, 그리고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란에서 봤을 때 억압받는 자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이란은 아랍 국가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맞습니다. 아랍 국가가 아닌데 이란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변 아랍 국가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슬람의 정통성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순니예요. 이란은 시아인데 거기 지원해주고 있고요. 레바논은 헤즈볼라도 이란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 해방과 관계된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이란이 싫을 수밖에 없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최정예 부대가 고드스 또는 꾸두스라고 그러는데, 이 고드스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루살렘 겨냥을 했군요. 네, 예루살렘 해방이에요.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섬찟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그래서 싫어하고요. 이란이 얼만큼 이스라엘을 싫어하냐면, 박정훈 기자님께서 이란의 레슬링 선수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잘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기권합니다. 기권. 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선수가 결승이나 그 다음에 올라와 있고, 내가 지금 이기면 이 선수가 만나잖아요. 네. 이 경기 져요. 그 정도인가요? 네. 선수들은 싸우고 싶겠지만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예 그냥 그림자처럼 생각해 무시하는 거죠. 아니, 보통 정서는 싸워서 이기자 이게 아니라 아예 넌 나라가 아니니까. 네, 아예 상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슬링 선수들이 그 국제 레슬링 협회에서부터 뭐 제재도 받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유로파 축구 있지 않습니까? 유럽 축구 할 때 그리스 팀하고 이스라엘 팀하고 붙었는데 그 그리스 팀에 이란 선수가 있었어요. 쇼자이라고. 그 선수가 이스라엘과 경기에 참가한 거예요. 이 선수 징계 먹고 이란 대표팀에 쫓겨났습니다. 참. 이란의 이스라엘의 입장을 냉전 시대의 미소 정도보다도 더 심하게 봐야 돼요. 미소는 만나기라도 했죠. 여긴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숙적을 막기 위해서라면 다른 중동 국가랑은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든지 제어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럼 아랍 국가들과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랍 국가하고는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아랍 국가들이. 그리고 1967년에 그 6.1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게 불법적인 전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67년 이후 전쟁에 아랍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평화가 없다. No peace. 그다음에 no recognition. 이스라엘 국가로 승인 안 한다.
no negotiation, 네. 협상 없다. 이 세 가지가 67년부터 세 가지가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였어요. 팔레스타인 때문에. 그리고 2002년에 아랍 평화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제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정하고 군대 빼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 22개국 아랍 연맹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수교하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어떠한 진전도 사실 없었거든요. 오슬로 협정도 1993년, 95년 했지만 거의 휴지통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거의 임기 말에 이스라엘과 UAE가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수교를 했고요. 네. 땅 주고 시나이 반도 주고 평화를 산 거고요. 그리고 94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했고요.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두 나라밖에 없었는데 바레인과 UAE가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수단, 모로코가 또 정상화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정상화뿐만 아니라 지금 뭐 최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바레인에 갔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요. 네. 이건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 갑자기 완전 경천 동지할 일이에요. 네. 이게 뭐지? 하고 놀랄 네. 정도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게 되고요. 좀 슬픈 얘기지만, 네, 이라는 그걸 이제 비난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같은 중동 형제들인데 배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제 그동안 후원했던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는 그동안 그렇게 후원했는데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니라는 그 불만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사우디는 이제 쉽게 움직일 수는 없죠. 근데 이미 뭐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물 밑에서 계속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교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교는 안 했지만 사실상 벌써 이미 사실상. 동반관계다. 네, 이렇게 네, 동방으로 봐주네요. 봐야 되죠. 야.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되냐면 뭐 멋있게 말을 만들었는데 중동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 중동판 나토 네, 거기 네.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 네, 있다는. 이스라엘이요. 이건 뭐 완전히 경천동지할 진짜 경천동지할 사건이네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처럼 중동에다가 100% 힘을 쏟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빠지는 힘만큼 누군가가 뒤에서 미국이 하던 일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걸 이제 이스라엘과 이 걸프 국가들이 한다는 얘기죠. 네. 안보를.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잠깐 빠진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잘해봐서 누굴 막느냐 이란을 막으라는 얘기죠. 네. 제가 사실 박현도 교수님이 최근에 UAE 가셔서 거기서 활약을 하시는 걸 제가 기사로 많이 접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UAE나 바레인 쪽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밀월 관계로 가고 심지어 사우디도 물밑에서는 지금 동반자로 간다면 그러면 중동에서는 여론이 이거 뭐 일종의 종교에 대한 배신 우리 형제에 대한 배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잡게 된 중동에서의 측면 즉 UAE나 바레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또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배경은 정확하게 하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아 예전 같지 않다. 예. 아 그러면 늘 좀 뭐 이렇게 힘 빠진 호랑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에는 뭐 우리한테 잘해주고 네. 할 거 다 해줬는데 이제는 뭐 자기 일 바쁘다고 자꾸만 우리를 버리고 있으니까 네. 보니까 미국을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안 되겠다라는 사실은 긴장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걸프 국가들은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요? 네,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도 네. 하고 그리고 군사 기술이 있으면 좀 받고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란이 원래 중국하고 좀 이렇게 밀월 관계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나머지 뭐 UAE나 바레인도 은근슬쩍 중국하고 이렇게 좀 밀월 관계를 좀 갖고 싶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이 불편해한 거죠. 그냥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UAE의 그 5G. 네, 중국 걸로 이제 까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화를 냈고요. 네. 그러니까 UAE에서는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못마땅한 거죠. 중국과 이렇게 친해지는 거를.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덜 신경 쓰더라도 우리가 좀 괜찮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좀 친한 애들이나 우리 쪽하고 좀 하지 왜 중국하고 노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비행기 문제가 전투기 F-35도 그래서 사실 결렬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팔게 돼버리고 안 파니까 그러면 거기에 프랑스 거 사서 다 들어와 버린 거고. 그래서 이게 UAE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UAE 이쪽에서는 중국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네. 중국을 잘 몰라요. 왜냐면 중국과 그렇게 붙여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할 때 저희는 당신들은 이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계속 물어보고 거기서는 당신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그걸 물어봐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우리는 중국과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어떤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 약간 중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다 우리를 전적으로 하던가. 근데 전적으로 분명히 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자구책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란 핵 협상이 아주 또 새로운 측면을 갖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요. 결국 중동 지역의 패권 전쟁은 이란하고 사우디가 양대 축이잖아요. 네. 근데 핵 협상을 해서 이란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다시 나선다? 이건 미국이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UAE나 바레인 같은 나라들은 거기에 반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핵 협상이 잘 되면. 핵 그렇죠. 협상 부분이. 사우디하고 UAE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잘 되는 것은 왜 이들이 걱정을 하냐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 있어요. 깊은 속에는. 다시 화해할 가능성은 없나요, 거기는? 화해를 해도 진정한 화해는 어렵습니다. 원수가 된 거군요. 예, 한일 관계보다 더 심해요. 어떤 면에서는. 오. 이 한일 관계보다 더 심합니다. 한일 관계는 그래도 애증의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좋았던 때도 있고 좀 이해하려는 노력한 때도 있는데 여기는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79년 혁명이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이런 입장에서는 79년 혁명한 이후에 이란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란이 자기네들 너무 공격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뭘로 공격했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예, 여긴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란이 쉽게 말하면 혁명을 통해서 이란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이슬람을 믿는 나라고 주변 국가들은 특히 이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만 이슬람이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 국가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랫동안 시아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 시아파가 한 15% 되고요. 바레인은 거의 비공식 통계로는 90%까지도 봐요. 네.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이 전부 다 시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아들에 대해서 약간 2등 시민 취급을 했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이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나하고 종교가 같은 종파가 같은 이란에서 저렇게 성공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고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이 시아파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얘네들이 또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가가 또 이렇게 압력을 넣거든요. 단순히 외부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안보까지 걱정을 해서 시아파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UAE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 UAE의 국가 적수 1위는요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란을 바라보는 눈은 그냥 적국이 아니라 내 생존의 위협이 되는 국가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란하고 핵 협상이 다시 복원이 될 경우에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향력은 누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이 3대 강국 중에 어느 나라가 중동에서 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란이 중국과 20년 이상의 협력을 맺은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란이 중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라고 저는 봐요. 친서방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이란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란은 오랫동안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은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요. 러시아하고도. 예, 그래서 대단히 친해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1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와 네. 유신론 유일신인 어떻게 보면 무슬림하고 서로 친해지긴 정말 네.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지금 이란이 친한 거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미국과의 상황 때문에. 근데 이제 핵 협상이 풀리고 정상화된다면 이란이 굳이 중국과 러시아에 쉽게 말하면 몰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 협상이 풀리면 이란으로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관계를 잘 정상화시키고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란에 대한 외부적인 공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란이 만약에 이들 국가와 나쁘게 사이를 지내면 당연히 이들 국가들은 역시 이란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나라야 하면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란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죠. 이란이 주변 국가들과 우호 관계로 나오면 이스라엘에서는 좀 딜레마죠. 이란이 좀 더 강경하게 나와줘야지 약을 팔 수가 있는데 뭔가를 팔 수 있는데 네. 이란이 저기 부드럽게 나오고 햇빛 정책으로 녹여버리면 싸우는 게 우습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동 국가가 진짜 중요한 석유 수입처잖아요. 이 이란하고의 이 핵 협상 복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 제언을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핵 협상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빨리 돈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네, 금융 제재. 우리 지금 금융 제재 때문에 70억 우리나라 지금 달러. 못 주고 있는 돈. 네, 그게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네. 그 저번에 우리나라 배를 납포하거나 네. 아니, 그랬을 때 가장 내세웠던 게 네가 돈 떼먹었잖아 이러면서 우리한테 네, 비난한 적이 우리는 있었죠. 주고 싶은데도 못 주고 있는 건데 네. 이란이 그걸 알고 있지만 뭐 거기서는 또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만이 또 반대로 한국이 그 미국한테 또 얘기가 들어가고 미국도 압박을 좀 느끼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단 빨리 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핵 협상이 끝나더라도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2015년 핵 협상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제재 풀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금융을 잘 안 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제재를 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계속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우리는 금융 제재가 풀리면 무조건 다 빨리 우리 정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돈을 빨리 줘야 이란 가서 우리도 또 경제 협력도 하고 거기 개발 사업에 동참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예전처럼 이란에 투자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2015년 핵 협상했을 때는 마치 이란이 아주 새로운 개척지로서 네.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막 들어갔었잖아요. 네. 이젠 그런 일은 아니랄까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마치 뭐 황금의 땅처럼 뭐 2015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또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그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너무 사실 필요한 게 국민들 생각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 수준이 낮아진 상태죠. 어느 정도는 낮아졌냐면요. 네. 핵협상 하기 전에 2012년 이럴 때만 해도 1달러로 하면 한 이란 돈은 2,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게 오바마 그 제재 때 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때 해서 20만 넘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가면은 100달러를 바꾸면 100달러 쓰기가 쓸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반대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이란 지인이 이란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10달러 쓰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 정도가 됐으니 정말 네, 옛날 힘들겠죠. 10달러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이란은 중동의 진짜 부국이었잖아요. 그죠? 예. 1970년대. 근데 10달러 쓰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그 자국 내에서 교수들 월급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는 건 상상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뭐 자체 보고에서도 민생 시위가 뭐 1년 사이에 10배 이상 발생을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경제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 협상에 빨리 이란으로서는 제재를 풀리는 게 최적의 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요구는 좀 무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핵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일은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재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지역보다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굉장히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중요한 얘기, 소중한 얘기를 바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